워낙 공부를 좋아하시는 선생님들이라서 또 공부를 다 잘하시는 선생님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이해가 상당히 안 빠르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리학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가장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지금 기초과정입니다. 기초과정인데 이 기초과정의 어떤 메커니즘만 잘 이해를 하시면 명리학을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거예요. 또 이해가 빠릅니다. 이해가 빠르고 그 메커니즘이란 게 지난 시간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하늘과 땅, 그죠? 과거에 이제 이 음양가들이나 그다음에 이 육아에서 한 얘기들이 뭐고 하면 천지 아래 땅에 사람이나 만물들은 그죠? 그 기가 있는데, 기라는 것이 각자의 기라는 것이 있는데 그 기를 하늘이 천에 이치리가 듣고 이걸 이제 운용한다 이거예요. 그래 반드시 사람과 천지 만물에는 하늘의 기운이 반드시 있다. 하늘이 주관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 목숨은 하늘에 달렸다라고 하듯이 이런 게 이제 증명되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이라. 그래서 하늘이 우리가 지금 명리학에 공부하는 이 메커니즘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이제 이 음양이라고 표현하죠. 기호를 붙여서 하늘은 양이라 하고 땅은 음이라서 음양이 이게 이제 서로 상호 작용하는 거예요. 서로가. 그래서 고세에서 하는 얘기들을 보면 이제 리기의 작용이라 하는데 우리 명리적으로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걸 기라 하고 그래 하늘의 기운을 기라 하고 우리를 명리적으로 표현하면 하늘의 기운을 기라 하고 우리 이제 이 실질적인 현실적으로 보이는 거는 이제 실태 질이라 합니다. 질. 현실적인 질. 그리고 기질이라고 하죠, 우리는. 그런데 어떤 기질이 네 팔자에 타고난 기질이 있나, 없나. 타고난 기질이 있나. 어떤 타고난 기질이 있나, 이거거든요. 그래, 결론은 뭐냐면 이것도 음양이 상호작용하면서 이거예요. 음양이. 그래, 하늘과 땅의 기운과 질이 서로 작용을 하면서 변화해 나간다, 이거죠. 그럼 변화해 나가는 과정을 음양이 이론적으로 변화하자니 눈 떴다 감았다 움직였다 정지됐다 살았다 죽었다 왔다 갔다 밝다 어둡다 딱 이거잖아요. 그럼 그 과정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 과정이 바로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기호를 부여해서 그게 다시 명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음양이 오행과 사상을 난다고 지난 시간에 한 내용입니다. 오행, 그죠? 오행과 사상을 낳고 이 오행이 명리적으로는 음양오행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초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음양오행의 상생상극이거든요. 아까 이야기했던 음양 하늘과 땅의 이 상호 기운들이 작용하는 게 우리 명리적 표현은 상생상극으로 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 이제 그런 관계들만 잘 이해하시면 정리하겠습니다. 음양이 변해서 그죠? 양과 음이 이거는 이제 음양이죠. 음양이고 여기서 이제 이 오행과 사상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오행은 과거에 이야기하는 이건 천의 기운에 리라고 표현했고, 그죠? 또는 명리에서는 천간이라고 10개의 천간을 기호를 부여합니다. 부여하는데 여기서 이제 5개 오행을 논하니까 용 리라 하지만 명리학에서는 기라고 표현한다 이거예요. 그럼 사상은 땅이거든요. 아까 했잖아. 땅에 현실적으로 있는 모든 만물과 사람은 이거예요. 사람은. 그럼 요거는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질. 그죠? 요거는 질. 요거는 또는 요거는 기운이고 요거는 이제 현실로 드러나 현실. 이거예요. 요렇게 달라지는 게. 근데 요 오행이라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명리적 기호로 보면 이제 목, 화, 토, 금, 수를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수. 오행이란
오행이란 요게 계속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목이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진도가 나가면 이제 목생화, 화생토 이제 이런 게 개념으로 이제 움직인다라는 개념인데 이제 양과 음이 움직이는 것을 5가지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기호를 부여해서 특징 기호를 부여하고 또 사상이라는 얘기는 사상이 아닙니다. 요 사상. 사상이라는 것은 사계를 말한다. 봄, 그죠? 여름, 가을, 겨울을 사상이라 한다. 봄의 현실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느낄 수가 있잖아요. 느끼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여지잖아요. 천지가 어떻습니까? 파랗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 그래서 요 사상이 또 오행으로 소속하면 봄은 목에 소속돼 있고, 그죠? 여름은 화오행으로 표시하고 이거예요. 가을은 금의 오행이고 겨울은 수의 오행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천에는 요 5개 오행이 상호 작용을 하면서 계속 이래 변화해 나가고, 그죠? 그다음에 이 지혜는 땅에서는 4계니까 계절 한 계절에 3개월씩 단위로 있죠. 우리가 계절 3개월씩 해서 3, 4, 12, 12달이 되는 거죠. 12달인데 그 3개월 속에 막달, 봄의 마지막 달, 그래 환절기를 하죠. 봄에서 여름으로 보내주는 환절기, 또는 여름에서 또 가을로 넘겨주는 환절기가 있습니다. 가을에서 겨울로, 또는 이제 겨울에서 봄으로 넘기는 그 환절기에 해당되는 그 기호들이 있습니다. 가들을 토의 오행으로 소속돼 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나가는데, 이렇게 변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변화해 나가는 게 메커니즘인데, 일정합니다. 일정해. 이거는 하늘과 땅에 상호작용한다는데, 야들이 하늘의 것이, 천의 기운들이 요게 하는 것들은 양과 음으로 변하는 것들을 오행으로 이제 다시 세분화시켰죠. 세분화시켰는데, 토란 개념은 양과 음을 지난 시간 설명했습니다. 그죠? 들었죠? 중재한다, 바꾸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과 화는 또 토의 양해까지, 그죠? 양의 토까지. 요 이제 음의 토, 양의 토까지가 따지고 보면 양의 운동성이고, 음토부터는 여기까지는 수까지는 이제 음의 운동성이다 이거예요. 운동성. 이 운동성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양은 아까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양은 움직인다라는 거잖아요. 자, 쉽게 하나로 움직인다. 그러면 양은 움직인다. 움직이는데 나가고자 함이죠. 나감과 들어옴. 그죠? 나감은 양이고 항상 한 곳에서 음양을 동시에 존재하는데, 나감은 양, 들어옴은 그죠? 펼쳐짐과 수렴함 이런 것들은. 그래서 그 차이를 단계적으로, 그래 양은 시작해서 뭡니까? 더 성장하고 더 이제 확산하고 뭐 이렇게 성장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또 음의 운동성은 이래 나갔던 것들이 다시 들어옴, 수렴하고 정리하고 다시 응집하고 또 다시 보면 이제 그 본래대로 돌아감, 그죠? 본래대로 돌아감. 그럼 그 뭔가의 본래에서, 그죠? 그 뭔가의 본래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성장하고 확산하고 이런 자꾸 뻗어져 나가는 기운이 양의 운동성이죠. 그 반대로 그래 양의 행위를 다시 본래대로 들어가고자 함을 음의 운동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 음양의 운동성을 이제 이해하셔야 되죠. 그런데 이 운동성 중에, 양의 운동성 중에 갑자기 한 방에 접근이 팍 하고 이러진 않잖아요. 제가 손은 여기까지 팍 이렇게 해도 여기서 출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처음 출발된 곳, 처음 시작한 곳, 요 놈을 목의 기운이다 이 말입니다. 목의 기운. 이제 이 내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양의 운동성 중에 가장 먼저 하는 것. 자, 다시 말씀드리면 천간의 거는 뭐다? 기다. 그러면 생각하는 부분이다. 그죠? 가장 내가 오늘 어디 명리학을 들으러 두산문화센터 가야 되는데, 그죠?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문지방 탁 나가야 된다. 나가는 그 행위, 그죠? 그 행위적 기운, 그것을 목이라 한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천간에 기라 했는데 뭐 나가는 기가 막 이러니까 또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목은 처음 시작하는 것. 양의 운동성 중에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 그죠? 그 다음에 화는 거기서 조금 더 자람이죠. 토는 그 자람, 지난 시간에 했는 거 지금 정리해야 합니다. 토는 계속 토에 개입이 없으면 계속 자라나갈 수밖에 없죠. 뻗어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 개입에 의해서 다시 이제 음의 운동성으로 바뀐다. 그래서 토는 양과 음의 기운적 변화를 하기 중재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은 수름하기 위한 운동성이죠. 그래서 이제 금은 뭐 정리정돈한다. 뭐 이런 가을은 어떻습니까? 꽃잎이 떨어지고 안에 열매가 나오고 그러니까 뭐 이 과일이 인간 안 될 놈이 아니고 이거 뭐죠? 이 과일이 제대로 안 되는 놈은 벌레 많이 먹고 했는 놈은 떨어지고 낙하되고 거기서 이제 옳은 것들만 분별이 된다 이 말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 가을의 시기가 그러하다. 냉철하다. 그죠? 그 다음에 수로 간다. 수는 지혜적인 것이다. 수는 어둡고 하루로 치면 밤이고 조용하고 이거잖아요. 가장 시끄러운 동네. 양은 양 중에 양. 중에 가장 조용한 동네. 자, 그래서 천간에 요걸 이제 오행이라 했고, 요 사계절을 사상이라고 했는데,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는 내용이 뭐랬다. 여기서 이제 다시 천간의 것은 아까 10개의 기호가 붙습니다. 다시. 그 10개는 여기에서 천간에서 음양으로 각 오행 중에 양과 음이 있거든요. 양과 또 양과 금에도 양과 수에도 양과 그 결국은 음양해서 10개죠. 그 기호가 10개가 붙습니다. 그 10개의 기호는 자 볼게요. 자, 이 수라는 것은 아까 가장 보이지 않는 씨앗을 말하죠. 씨앗을 말하는데 씨앗은 고정된 거잖아 지금 딱딱하게. 그 다시 우리 사람들로 본다면은 어머니 뱃속에 있는 상태예요. 그 씨앗이죠. 그러면은 자 거기서 새싹이 가장 먼저 눈으로 보이죠. 새싹이 그 딱딱함을 뚫고 나옵니다. 뚫고 나와가지고 이 싹을 피우죠. 싹은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그 힘이 그 기운이 막강하다는 얘기예요. 겨울에 봄에 땅을 뚫고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기운이 막강하다는 거죠. 그죠? 그 기운이 그 가장 먼저 시작된 거죠. 요걸 보면 따지고 보면 아까는 오행적으로는 목의 운동성이다. 그죠?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놈은 양의 목이라 해서 그죠? 기호를 갑목이다 이래 붙었습니다. 갑목이 운동성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좀 더 자랍니다. 자라니까 어때? 조금 이제 가지도 뻗어지고 그죠? 조금 더 이제 번져 나가잖아요. 가지가 번져나가는 게 요것도 계속 지금 성장하는 기운이죠. 태어나서 시작해서 자라서 성장해 나가고 그죠? 이런 거잖아. 요게 이제 요렇게 번져 나가는 요런 기운은 음의 목이다. 요거 그래서 을목이란다.
각 오행은 목의 오행은 양으로 시작해서 음으로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화로 넘어갑니다. 양의 오행이 화의 오행을 시작해서 음의 화로서 화의 운동성을 마무리하고 다음 또 토로 넘어간다. 이거예요. 항상 양으로 음으로는. 자, 그럼 이게 이제 목의 운동성이에요. 목의 운동성. 자, 우리 여기서 목의 운동성, 그럼 계절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면 봄이거든요. 그럼 봄의 현실이다. 봄의 현실은 뭐 어떻습니까? 그럼 이 자양분을, 땅 속에 있는 이 자양분을 계속 수분을 끌어올리잖아요. 끌어올려서 계속 끝으로 계속 펼쳐져 나아가면, 그죠? 점점 성장함이잖아요. 자, 성장하면서 계속 성장하면 화도 없고 토도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요걸 목의 운동성은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질적으로는 요 봄이죠. 그 환경은 봄의 환경이다. 그럼 오행과 지금 제가 같이 말씀드립니다. 자, 요 지지까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고, 요런 이제 갑과 을의 이제 기후가 목으로서 붙는데요. 그죠? 요 어떤 기운적인 이제 이 내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뭐 을목은 이 뭐지 이거 뭐 넝쿨 식물을 말하고 부드럽고, 물론 이제 거기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거기에 이제 이 정지돼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목이라 하면 시작하는 에너지. 간목은 거기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에너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는 그래, 간목은 그러니까 보면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거예요. 그럼 을목은 목이 시작된 것을 더 성장해 주는 거죠. 더 성장케 하면서 어떻습니까? 화로 넘겨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화로 가면 어떻습니까? 계절적으로 화로 가면 여름이라 하지만은 여름의 환경 어떤가요? 여기서는 씨앗이 자양분을 봄에 끌어올리죠. 끌어올리니까 어떤 만물이 눈에 보이는 것들은 전부 파릇파릇합니다. 그죠? 이 다음에 을목의 어떤 그 기운적 그 환경이 끝나니까 화로 넘어. 화라 하면 계절적으로는 여름이지만 여름에는 꽃을 피우죠. 꽃을 피우고, 그죠? 꽃을 피우고 또 어떻습니까? 꽃이 만개하고, 그죠? 꽃을 피우고 꽃몽울이 맺고 피우는 꽃몽울은 이 꽃 피우는 여름은 화의 오행인데, 여기서 꽃 피우는 이런 단계를 양해, 그죠? 화의 운동성을 먼저 시작한 거는 양이란 말이에요. 그 양화인 병화라 하고 이거예요. 또 음의 운동성은, 양의 운동성에서 꽃을 피우기 시작해서 어디로 갑니까? 음의 화로 넘어가죠. 음의 화는 정화라고 합니다. 그럼 정화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병화의 자연 환경은 꽃몽울을 피면서 꽃을 더 성장케 하죠. 그죠? 확산하고 성장했는 걸 더 확산하고 또 펼쳐져 나감 이런 거잖아요. 계속 나감. 그러니 병화와 정화의 자연 환경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화에서 만개되죠. 그죠? 만개가 된다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더 막 나가려고 하던 이 화의 운동성이 또 꽃이라 하면 어떤 가을로 결정체를 만들어내기 위함이다. 그 과정이죠. 이 여름의 환경을 아까 이야기했는데 이 토의 개입에 의해서 더 이상 뻗어져 나가지 못하게
화란 에너지는 자꾸 나가고자 합니거든요. 계속 뚫고 나감. 토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형체가 없음이에요. 없음. 계속 펼쳐져 뭔가에서 펼쳐져 나가고 없음. 그 토의 개입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죠?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막아주고 그 요 안에 있는 요 나가고자 하는 놈을 가두리 치는 요것을 양해토라 하고 이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또 어떤 거예요? 토는 요거 양해토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꽃이 만개된 상태에서 술을 보면 떨어지면서 그죠? 만개된 상태에서 쭈글쭈글해지잖아요. 수분이 빠지잖아요. 수분이 빠진다는 여기 이제 여 위에 이제 이 자양분들이 다시 하강하게끔 내려가게끔 수렴하게끔 하는 게 이 음의 토다 이 말이거든요. 음의 토다. 그래서 토가 따지고 보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화와 그죠? 화와 토는 한 구간에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역할은 다르죠. 그죠? 근데 반드시 토의 개입이 있어야 된다. 자, 수렴하니 어떻습니까? 그 토의 개입으로 꽃은 떨어지고, 그 다음에 금으로 넘겨주죠. 토에서 금으로 넘겨주는 금은 양의 금에서 먼저 금의 운동성을 시작합니다. 그 양의 운동성이 금이 시작하는 것은 뭡니까? 안에 꽃이 떨어지니, 그죠? 꽃이 떨어지고 안에 열매들이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열매가 이렇게 나온다. 요거 조그만한 풋과일이 양의 금의 상태다 이 말입니다. 양의 금의 상태. 그 안에 다시 씨앗이 완숙한, 그죠? 완전한 과일, 그죠? 완전한 안에 씨앗까지 다 있는 완전한 과일을 음의 금이라 하죠. 음의 금, 그죠? 완전한, 그러니까 완전한 가을이죠. 가을. 여기서는 가을. 현실적으로 가을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에너지적 성정을 각 오행마다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수로 넘어가죠. 이 수의 영역은 바로 이곳이죠. 보이지 않는 곳. 그죠? 뭔가 있기는 있죠. 아주 정신적인 것.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 금의 운동성에서 다시 양의 수의 운동성으로 바뀌고, 양의 수의 운동성은 이 가을에 추수했는 것을 가지고, 그죠? 그 추수했는 것을 가지고 다시 새로운 어떤 그 형태로. 그 수의 상태는, 이 수의 오행적 성정은 휴식입니다. 휴식. 또 가장 지혜를 말하는 거죠. 또 밤을 말하고 조용함을 말하죠. 착 깔아앉아 있다. 물상 쪽으로 그걸 말하거든요. 그냥 그 가을의 상태에서 과일을 추수하고 쉬는 상태. 추수가 다 끝난 상태. 수라 하면 양수는 뭐냐면 양수는 완전하게 푹 쉬기 위함의 시작이거든요. 그 다음에 음의 수는 수가 종료하고 다시 목으로 넘겨줘야 됩니다. 그럼 푹 쉼을 종료하고 어둠을 깨고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서 다시 이듬해 새로운 씨앗으로 넘겨주고자 함이 음의 수죠. 이렇게 음의 수는 그렇죠. 여기까지 화까지 병화와 정화는 했는데 양의 토는 무토라 하고, 아까 음의 토는 기토라 하고, 그죠? 책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금은 경금이라 하고, 음금은 신금이라 하고, 그죠? 그 다음 수에서 양의 수는 임수라 하고, 음의 수는 개수라 한다. 요거 10개예요. 요거 10개. 그게, 그래 따지고 보면 어떻습니까? 요 오행을
또 양음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냥. 자, 요걸 이제 이 천간적의 10개를 기운 쪽으로 이제 표시한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지지의 것을 말씀드리면, 지지는 12달입니다, 12달, 그죠? 지지의 기호들은 인묘진. 제가 이거 하나씩 안 드렸나요? 요거까지만 드리고 뒤에 거 이거 안 드렸. 나중에 제가 요 복사해서 하나씩 드릴게요. 요거는 결국 목이라 하고, 요거는 이제 계절적으로는 봄이죠. 자, 여기는 이제 지지의 거는 사오미. 책에 몇 페이지가 있죠? 20쪽에 한번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사오미를 이제 여기는 이제 이 여름의 구간 화라하고, 그죠? 화. 그다음에 신가을은 신유술. 요거는 가을에 금의 구간이죠. 그다음에 지지의 거는 해자축. 요거는 이제 이 수의 구간, 겨울이다. 겨울. 우리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도 어떻습니까? 우리 자정. 그죠? 자정. 하루의 기점은 밤낮도 자정. 그죠? 정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오. 그죠? 자정과 정오. 그죠? 이 이제 여기는 결국은 목에 인묘진이라는 거는 목이란다. 봄을 기호를 3개로 나눈 거예요. 자, 우리 달로 치면, 양력 달로 치면 2월달, 3월, 4월, 5월, 6월, 7월 이렇습니다.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그래 양력 기준하면 2, 3, 4월이 봄이다라는 거예요. 2, 3, 4월이 봄이다. 자,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천간의 것과 결부시키면, 천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목에서 양목과 음목으로 있죠. 음양이니까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여기 인이 이제 요거 양의 목이거든. 결국은 자, 요게 양의 것이죠. 그 다음에 양의, 아까 천간에 가서 양에서 시작해서 음으로 갔죠. 을목. 요거 이제 그 따지고 보면 하늘의 것은 갑과 을인데 지지에 오니까 인과 묘더란 얘기입니다. 인과 묘. 그 다음에 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각 계절에 마지막에 있는 글자. 각 계절의 마지막에 있는 글자는 환절기라 해서 넘겨주는 거죠. 아까 양의 것, 천간 양의 것들은 어떻습니까? 음양이 완벽하게 조화롭다 이거예요. 각 오행이 음양 이래서 이 음양이 완벽하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 자라서 성장하면서 수렴함이 굉장히 조화롭다 이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지지에서는 어떻습니까? 요래 2, 3, 4월로 가는 이 4월에 해당되는 기호 진이라는 글자가 우리 띠로는 용띠를 얘기하죠. 옛날에 진이라는 글자가 이 토에 소속돼 있다. 이 토 오행인데 요거는 이제 먼저 나온 놈이라서 양의 토다 이 말입니다. 토에 소속돼 있어요. 또 여도 보면 사오미는 화의 구간이죠. 사오미는 화의 구간. 요거 좀 먼저 있는 거는 양이고 두 번째 있는 건 음이잖아요. 그래 결국은 하늘의 기운적인 것으로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사화는 병화와 같고, 그죠? 오화는 정화의 생각과 같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죠? 그러한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또 요거는 또 환절기예요. 그죠? 요거는 두 번째 나와서 음의 토라 해서
기토라 하고, 기토 하늘로 가면 요거는 이제 우리가 띠로 할 때는 양을 이야기하죠. 미토. 또 이제 다시 야기토에 의해서 아까 여기서 이야기했는 이 뭡니까? 여기에 기토에 여름에 기토의 개입이 있어야 꽃잎이 떨어지고 열매를 맺죠. 그죠? 그래 풋과일은 아까 경금이라 했죠. 완전한 과일은 신금이라 했습니다. 그래 금의 시작은 양의 운동수 양금이고, 금의 마지막 금의 정리는 음의 금으로서 정리하고, 또 그 가을에 겨울로 넘겨주는 환절기를 토로 분류를 하는데 오행정으로 여기는 또 양의 토 무토라 하고 이런 얘기예요. 또 여기서 이제 정리해서 이제 겨울로 넘어가주죠. 이 토들이 전부 뭐 토들에 의해서 다 넘어갑니다. 그죠? 토들에 넘어가는데 여기서 또 술토에 의해서 넘어가죠. 넘어해. 자는 아까 천간에서 이야기했는 양의 수는 여기 이제 양이지 않습니까? 수에 요거 먼저 나온 놈은 양이고 뒤에 있는 놈은 음인데, 양의 수는 임수라 했고 음수는 이 개수라 했죠. 개수. 이 천간과 지지에 10개의 천간과 12개의 지지에 천지간에 이제 같은 것이에요. 기운이 같은 것. 그 야는 또 봄으로 넘겨준 토. 그죠? 토인데 야는 음의 토라 해서 기토에 소속돼 있다. 요렇게 소속. 요게 이제 천간 10개 천간과 12개 지지와의 같은 오행과 음양적으로 이렇게 기호를 부여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생각하는 것과 천의 리치, 우리 기, 명리적으로 기, 이 생각하는 것과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지의 것은 사상적과 보면 사상적으로 눈으로 드러나서 보여지는 것이고, 천간의 것은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혼과 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을 바로 혼백, 천지간의 혼백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다. 그래서 우리가 천의 것은 오행이 음양이 완벽하게 조화롭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완벽하죠. 그래서 사람의 생각은 안 넓습니다. 넓지 않는다. 영원하다 이거예요. 영원하다. 혼이 떨어져 나가지 않는 이상은 영원하다. 변함이 없다. 실제 우리 나이보다 우리 생각은 굉장히 젊잖아요. 그죠? 우리 아버지가 92인데 내하고 실험 맞아 갑니다. 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다칠까봐 부러질까봐 뭐하지. 그 생각은 우리보다 그렇다. 생각은 앞선다. 굉장히 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태어나서 시작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목의 운동성, 목의 환경의 구간은 어떻습니까? 이 구간은 우리가 진짜로 이해를 해야 될 게 지금부터입니다. 이 구간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인생 시작하는 단계잖아요. 여기는 화의 구간에 화려한 문명세계의 구간, 화려한 활동을 해야 되는 구간. 그죠? 그리고 사회적 구간이죠. 화려한 열심히 활동을 해야 되는 사회적 구간. 그래 목은 어떻습니까? 그 사회적 구간에 가기 위한 준비 단계. 그죠? 목의 운동성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다시 간목이나 인목에 수두룩 있어. 한 2개 있어. 뭐 1개만 있어도 그 사람 좀 바쁩니다. 한 2개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때는 아이가 금방 태어났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그 우리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어머니들은 키워봤을 때 잘 알잖아요. 아이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점잖아요, 아니죠? 근데 기어 올라가고 막 바쁘고 싸대고 하잖아요. 어떤 그러한 환경들이다. 그래서 인목의 기운들은 본인들 중에 혹시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앱을 열어보면 인목이 한 2개쯤 있으면 그 사람 되게 바쁜 사람입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이게 인목의 성정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요걸 이제 야들의 기호들을 그죠? 그래 천지의 기후 서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만들어낸 게
10개와 12개가 합쳐서 만들어낸 게 몇 개 나온다? 60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60갑자라고 이야기하고, 가장 먼저 출발하는 게 갑자거든요. 갑자. 이거는 뭡니까? 생각의 첫 기운. 요거는 하루를 넘겨주는 하루의 첫 기운. 그죠? 그래서 갑자로부터 해서 갑자로 오는 게 바로 60갑자다 이 말입니다. 뭐 하신다고요? 건축물 점검지. 아, 사진 찍으신다고요? 아니 건축물이요. 카메라도 기가 너무 그래서 이제 그 회갑, 한갑 이제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서로 막 물려 돌아가는 거죠. 그죠? 이게 천지간에 막 물려 돌아가는데 이때의 단계가 그런 단계다. 그러니까 결국은 임묘진이라는 글자의 성정은 아직 많은 활동을 하는 그런 성정을 갖고 있다. 그 결국은 목이나 그 이것들도 오행적으로 뭐 목이잖아요. 그죠? 목의 성정이란 말입니다. 야도 토에 토오행으로 배속되어 있지만은 어떻습니까? 목의 기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목 구간에 해당되어 있는 갑과 을이나 임묘지는 목의 성정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러한 글자들이 많다는 것은 바로 목의 에너지가 충만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결국 목이라고 하면 시작하는 걸 잘하겠고 이거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이 있겠고 그럼 또 사랑이 충만하겠고 왜? 어질이거든. 어질다. 어질은 결국 이제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공자가 이야기한 사랑이죠. 그걸 이야기한다. 또 화해. 그래 여기서 준비 단계가 끝나고 나면 이제 화해는 사회적으로 관계. 그럼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단계가 어떻습니까? 연령대가 보통 뭐 우리 쉽게 한 30대부터 시작해서 뭐 한 55 그죠? 그 결국은 30부터 한 55까지 정도 보겠습니다. 그죠? 화려하게 사회생활을 하는 시기. 이때 그 화해의 구간은 이렇다 이 말이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화해의 구간은 이 말이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화해의 구간은 그러니까 그 화라는 성정은 다시 이야기하면 말 그대로 화려하다. 아주 밝다. 또 어떻습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니까 바쁘다. 또 우리 기운적으로는 무겁고 가볍잖아요. 분주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의 성정이 그렇다는 거죠. 화는 어떻습니까? 목에 비해서 목은 순수하면서 바쁘지만 화는 어떻습니까? 날라다님이죠. 뛰어다님과 날라다님. 화는 어떤 그런 환경이다. 또 화려하구나. 만약에 이 화를 표현하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아니면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이 화다. 만약에 그죠? 예를 들어 화다. 내가 화를 가지고 하는 일로 쓴다. 화를 가지고 내 명예를 쓴다. 완장 이런 거 쓰면 그만큼 남들이 봤을 때 그 사람이 하는 일이 화려하겠구나. 화려한 일을 하겠구나. 또 그 사람의 어떤 명예가 빛나겠구나. 이렇게 에너지적으로 성정을 우리가 같이 읽어도 된다 이런 얘기죠. 다음에 아까 이제 기토에서 또 넘어가죠. 넘어가면 이제는 지금까지 운동성을 볼게요. 계속 성장함이잖아. 그죠? 아까 이야기했던 거 성장해서 쭉 계속 뻗어져 나감이거든. 근데 여기 기토에 의해서 다시 수렴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토에. 그죠? 꽃잎이 떨어지고 열매가 맺어지는 그 현실적 신금 가을, 초입, 초가을, 그죠? 입추 있는 달. 다시 요는 여름의 초는 입하가 있는 달. 입춘부터 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경금이나 신금의 입춘 이때는 사실은 아직 더워요. 사실은 아직 덥지만은 계절적으로는 가을에 분류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기서 우리 자연 현실적으로는 과일이 있지만은 풋과일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풋과일이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신금 또는 우리 지지에 보면 우리 닭띠 유금. 그래 유금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유라는 글자와 신이라는 글자는 천간이고 지지죠. 신이라는 글자는
자기가 제일 완벽하잖아요. 그죠? 요 글자들이 있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자기가 완벽하다라고 생각합니다.